지난 여름 학교 시험지를 유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학부모와 교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와 목포에 잇따라 발생했던 교사 성추행 의혹이 광양에서도 불거졌습니다. 30명이 넘는 학생이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조선시대 외교사절인 통신사들을 태우고 일본으로 향했던 조선통신사선이 200여 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광주시의회가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매년 의정비를 올려달라고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여름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의 당사자들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씩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법정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김철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판사가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말하는 순간 법정에 나란히 서 있던 행정실장 김 씨와 학부모 신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올해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통째로 유출해 이를 학생에게 건넨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레 오른 친구의 성적을 수상히 여긴 학생들의 신고로 들통난 이 사건. 유종명 판사는 선고에 앞서 학생들의 진술을 전했습니다. 친구들이 증거를 모으면서 좌절 상태, 이른바 멘붕에 빠졌고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며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학생과 이를 뒷바라지한 학부모, 교직원들의 분노를 초래한 점, 사회에 큰 충격과 불신을 준 점 등을 감안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사이자 학교 운영위원장인 학부모 52살 신 씨와 학교 행정실장인 58살 김 씨가 벌인 시험지 유출 사건은 지난 7월 기말고사 시험 직후 적발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중간고사 때부터 시험지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이들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해당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전 과목에 걸쳐 다시 시험을 봐야 했고 서울과 목포에서도 시험지 유출 의혹이 잇따르면서 파장은 확산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학교 내 성추행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광주, 목포에 이어서 이번엔 광양의 한 중학교입니다. 왜 이렇게 학교에서 성비위 사건이 잇따르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이 학교에서 올해 초부터 정보 과목을 가르치던 교사 56살 A씨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복도에서 울고 있는 학생을 발견한 또 다른 교사가 상담을 해보니 추행 의심 사례가 발견된 겁니다. 해당 학교가 A 교사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상대로 자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비슷한 피해를 봤다고 진술한 학생의 수는 35명에 이릅니다. 저건 좀 머리를 쓰다듬었다. 등을 도닥거렸다. 많은 것 같진 않는데 그중에 한 명인가는 선생님이 길을 조금 이렇게 잡아당겼다. 일단 수업을 우리가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겸임 취소 요구를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교사는 성추행의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광양의 또 다른 중학교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었던 만큼 비슷한 피해 사례가 없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원의 성폭력 범죄가 매년 늘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 초중고에서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수는 최근 5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가 제정한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희롱한 교원은 무조건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 조사 결과 학교가 경징계 처분만 내리거나 수사기관에 사안을 뒤늦게 보고한 사례도 올해만 25건이나 적발됐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백태가 공개된 가운데 광주 여성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늘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광주에서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들의 비율이 18.3%로 전국 평균 24.8%에 크게 못 미치는데도 2022년까지 25%로 늘리겠다는 광주시 교육청의 대책은 미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2.7%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해서 광주시도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때 광주의 대표적인 달동네였던 발산마을이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자치단체,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빈곤의 이미지를 걷어내고 가보고 싶은 마을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낡고 조그만 주택들이 비좁은 골목을 따라 밀집돼 있는 광주 발산마을. 하늘로 향할 것만 같은 가파른 계단이 울긋불긋 색깔옷을 입었습니다. 단칸방이 다닥다닥 붙어있던 주택은 달콤함이 가득한 디저트 카페로 변신했습니다. 색깔 있는 곳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신기해요. 네. 현대차그룹이 지난 2015년부터 사회공헌 활동으로 발산마을 도시재생 사업을 한 지 4년 남짓. 민관협력 프로젝트로 추진돼 마을 주민과 청년들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빈집을 개조한 게스트하우스가 생기고 청년들의 손맛으로 채워진 식당과 빵집들이 마을 안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4년의 시간을 통해서 좀씩 배우면서 같이 사업도 소소한 사업부터 시작해서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지금 좀씩 이제 어느 정도 탄탄해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발산마을에는 월 평균 6천여 명의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마을 주택 공실률은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도시 재생을 위해서 또 현대차그룹이 또 앞으로도 많은 또 생각과 또 한번 기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을지 계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발산마을이 양림동 역사문화마을과 송정역 시장에 이어 광주를 대표하는 추억 찾기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조선시대 외교 사절인 조선통신사들을 태우고 일본으로 향했던 조선통신사선이 200여 년 만에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오늘 첫 항해를 시작했는데 앞으로도 실제 일본을 오갈 예정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조선통신사선 재현선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이 34.5m, 높이 3m, 돛대의 높이도 22m 규모로 실물 크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선조 40년인 1607년부터 200여 년 동안 조선 왕조 사절단을 태우고 12차례 일본을 오갔던 목선, 조선통신사선이 고증을 거쳐 복원된 겁니다. 단순히 그냥 복원이 아닙니다. 앞으로 실제 배가 이 바다에 떠서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문화, 교류, 또 새로운 그 두 나라 간의 우정의 그러한 사절이 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 벌채한 수령 80에서 150년에 이르는 금강송 900그루가 제작에 투입됐습니다. 조선시대 배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큰 목선이었던 만큼 지름 50cm 이상의 견고한 대형 나무를 투입한 겁니다. 실제 조선통신사선에 있었던 화려한 단청들도 이렇게 재현이 됐는데요. 당시 궁궐이나 사찰에만 있었던 단청이 있었다는 건 이 통신사선이 국왕을 대신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돛대의 바람, 습도, 그런 것들이 알 수 있는 꽁털이 지금 현재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선조들이 지혜에서 엿볼 수가 있거든요. 복원된 조선통신사선은 앞으로 찾아가는 선상박물관과 해양문화행사에 활용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열리는 조선통신사 축제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시의회가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매년 의정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광주시의 일종의 월급 개념인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앞으로 4년간 해마다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광주시는 이달 말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이는 월정수당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다른 광주와 전남 시군구 기초의회도 의정비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현대자동차와의 투자 협상 체계를 노동계를 포함해 재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저녁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첫 원탁회의를 가진 광주시와 노동계는 원탁회의 구성원에 공익 전문가와 시민대표인 시의원을 추가해 투자유치 추진단을 구성하고 신설될 합작법인의 노사관계와 복지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노동계는 오는 28일 2차 원탁회의를 열어 기존 투자협약서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하고 신속히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 부부가 광주를 방문해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슈레더 전 총리 부부는 오늘 오후 김황식 전 총리와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영화 택시 운전사의 주인공인 독일 기자 고 힌츠페터의 유해가 봉안된 추모비를 찾았습니다. 최근 전남대 출신 한국인 김소연 씨와 결혼한 슈레더 전 총리는 택시 운전사를 보고 감명을 받아 5.18 묘지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MBC 창사 특집 토론 한반도 평화시대 전라도의 길 3부 대륙과 해양을 품다가 모레 아침 방송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반도 평화를 기점으로 동북아시아에 불고 있는 공존과 번영의 의미를 살펴보고 대륙과 해양으로 향하는 관문으로서 전라도 길의 현재와 미래 가치를 진단해 봅니다. 전라남도는 에너지 스마트 산단 예정지인 나주 왕곡면 덕산리와 양산리, 장산리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습니다. 지정기간은 오는 31일부터 2021년 10월 30일까지 3년간이고 이 기간에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와 임야 등을 거래할 때는 나주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나주 에너지 스마트 국가산단 예정지에는 2021년부터 3년 동안 2,560억 원이 투입돼 166만여 제곱미터의 산업단지와 기반시설이 조성됩니다. 최근 5년 동안 전염병으로 살처분된 가축이 7,000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가 송금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전염병으로 7,200여만 마리가 살처분됐고 전남에서는 구제역으로 가축 820만 1,000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손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전염병으로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속한 초동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